DN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새로운 코너를 진행하게 된 보안뉴스 이소미 기자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와 데이터 경제 시대, 이 두 시대를 맞이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죠. 그래서 저희 보안뉴스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실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현재 법률사무소 웨일앤선과 지키다 서비스 대표로 계신 김진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진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제 법조 경력은 한 30년 정도 되고요. 그중 한 20년 정도를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다채로운 업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오랜 기간 개인정보 보호 이 분야에서 몸담아 오신 우리 김진환 변호사님이신데요. 저희 보안뉴스와 함께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이슈, 그리고 법률 해석, 그리고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하우까지 모두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이슈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존재했을 것 같아요. 더욱이 요즘에는 이 데이터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 보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고 이 시동을 걸게 된 계기와 또 이 법률 분야에서는 과연 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이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첫 케이스는 이른바 이제 옥션 해킹 사건이라고요. 네. 약 12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중국인 해커에 의해서 유출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 이제 농협, 현대카드, 캐피털, 그다음에 KT, 넥슨 이런 여러 가지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고, 이러한 사건들과 그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때문에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전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네이트 싸이월드 사건에서 3천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되거나 카드 3사 사건 같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네. 한 1억 건 이상 되는 그런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계속 발생했거든요. 이에 따라 이제 아직까지 개인정보 보호의 강화 필요성과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을 무겁게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굉장히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 몇 차례 개정을 통해서 개인정보 보호 이외에도 개인정보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논의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법률 체계에서 갖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자고 말씀 주셨는데, 네. 기업치고 임직원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기업이 없잖아요. 개인정보를 전혀 다루지 않는 기업은 전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늘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랑 인사 노무 관련된 법령이 거의 같은 성격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기업이나 개인정보 처리자라는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 이런 중요성은 유지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를 다루지 않는 기업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만큼 이제 너무나 법률 체계 상황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매년 9월 30일에 이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해서 행사로 진행을 할 만큼 개인정보 보호의 진심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는 또 특별히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고 나서 많은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분들이 또 기업들이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과연 어떤 것들이 변화했을까, 사실 이 부분에 또 많이 궁금해들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크게 변화됐거나 그래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간단히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거는 이제 일부 개정이라기보다는 전면 개정에 준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많은 부분의 변화가 있었고요.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체계나 해석과 관련해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개정사항으로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네. 과징금 부과 기준 금액이 옛날에는 관련 매출액 기준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체 매출액으로 굉장히 상향 조정되었다는 점. 그다음에 과징금 부과 대상자도 옛날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국한했었는데 모든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로 이게 이제 확대되었다는 거. 그다음에 옛날에는 수탁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지금은 수탁자에 대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 규정들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뭐 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권리, 잘 아시는 일반 데이터 관련된 전송 요구권, 그다음에 개인정보 처리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요건 변경,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대체적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될 개정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면 개정 수준이라고 하면 사실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 다 알아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기업들은 특히 이 과징금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적 손실까지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변호사님 이 법률 내용만 보면요, 과연 얼마만큼 뭐 강화가 된 거냐, 이게 체감적으로는 사실 안 와닿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향된 건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피부에 확 와닿으실 수 있도록 명쾌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과징금은 종전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도록 되었다가 개정법에 따라서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되었거든요. 근데 이에 따라서 흔히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조 단위의 과징금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뭐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거대한 그런 금액이 과징금이나 벌과금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는 이런 리스크가 더 이상 남의 나라의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대형 외국계 회사 두 회사들에 대해서 합계 1,000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거든요. 네. 유의할 점이 이게 개정법에 의해서 가해진 게 아니라 개정 전 국법을 적용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개정법에 의할 때는 훨씬 더 큰 금액의 과징금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과징금 관련해서 한마디만 좀 더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거나 아니면 크게 이렇게 비중을 두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종전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만이 주요 과징금 부과 대상자였어요. 근데 법 개정 이후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해서 약 9개 정도 사유에 대해서 과징금을 이제 부과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좀 꼭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즉 과거에는 일반 개인정보 처리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와 같이 아주 제한된 그런 과징금 사유만 존재했었는데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이 주요 위반 사항 대부분이 과징금 규정에 적용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과징금 기준 금액이 상향된 것보다 과징금 적용 대상이 넓혀지게 된 것, 확대된 것, 이것이 사회적으로 더 큰 영향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정법에 따른 본격적인 제재 처분이 내려지기 시작하는 내년 봄부터는, 과거에는 일반 개인정보 처리자의 경우에는 한 뭐 300에서 400만 원 과태료가 처해지는 경우가 상당한 부분이라고 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최소 수천만 원에서 억대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속출하게 될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요, 이제는 이 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이제 온오프라인이 동일하게 됐다. 이렇게 되면서 대부분의 과징금 규정이 적용을 받게 된다는 점이 좀 주목해 볼 만한데, 또 이제 과징금 부과 수준이 말씀해 주신 대로 몇백만 원 단위에서 이제 뭐 조 단위, 뭐 몇천만 원, 억대, 이렇게까지 가면은 이거는 기업들이 안 챙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그 과징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게 최근 이제 개인정보위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번에 그 개정보호법 중에 과태료 면제 규정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가 발표가 됐어요. 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뭐 기업이나 소상공인, 뭐 개인이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감경받거나 또 면제받을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말씀하신 대로 법령 개정에 따라서 최근 20명 정도 소상공인이랑 그다음에 개인들에 대해서 최초로 이제 과태료를 면제한 경우가 있었어요. 네. 현실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감면 포인트는 사안 자체가 우선 이제 경미해야 되고요. 사안 자체가 경미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개인정보 관련된 보호 활동을 좀 열심히 해서 큰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고요. 둘째는 이제 법 위반 상태를 스스로 이제 시정했다는 겁니다.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는 노력, 이런 것들을 얼마나 신경 써서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아울러서 이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에서 면제 대상자들이 소상공인이나 개인들이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일정한 이제 경제적 환경이나 상황도 중요하게 고려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들도 반영이 된 사례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새롭게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들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변호사님,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방송으로 시청자분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어요. 간단히 소감 한 말씀 전해 주시죠.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더욱 도움이 될 만한 주제들을 가지고 자주 찾아뵙고 쉬운 포인트로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즐겨 찾아 들으시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보안뉴스에서 기사로만 인사를 드리다가 이렇게 우리 김진환 변호사님과 함께 시청자분들을 직접 만나게 되는 이 시간이 굉장히 뜻깊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 지킴이 역할을 잘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개인정보 지키다 코너에서는 시청자분들과의 소통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궁금증들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방송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꼭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BNTV 소통 창구로 의견 남겨주세요. 이메일 주소 보안@보안뉴스.com 또는 유튜브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환 변호사와 함께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모든 것, 개인정보 지키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김진환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